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 대권 재도전 장애물 제거.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4일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출하량 부진 소식에 주가 장중 7%대 하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9천만 원 돌파, 33% 떨어질 것 경고 나왔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달러 기준 최고가 돌파 여부에 쏠리는데요. 오는 4월 말 예정된 네 번째 반감기를 전후한 투자 심리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세가 과도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힘차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 초반을 아주 강하게 출발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두 축이 좀 움직였습니다. 한 축은 테크, 그러니까 AI 관련된 테크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한쪽은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저PBR 주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은 잘 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 중국에서 부진한 뉴스가 소개되면서 7%나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애플도 유럽에서 한 방 먹었죠. 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의 큰 축인 엔비디아는 어제도 또 올라갔습니다. 3% 중반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강세를 계속 연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강관우의 증시팔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41%, S&P 500은 0.12%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춤하다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장 막판에 매물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이날도 1% 이상 상승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였는데요. 더불어서 IB들은 S&P 500 지수를 상향 조정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존 5,000선에서 5,400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가는 시장이 또 코인 시장입니다. 관련된 뉴스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어제장에서는 일단 장중에 67,000달러 선을 뛰어넘으면서 단순의 역대 최고가인 68,000달러에도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7,000달러를 넘긴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5일 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실 텐데요. Japan's Nikkei average closes of vote 14,000 lead by booming chip stocks. 기술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를 좀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대를 중심으로 해서 AI
일본의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훈풍이 그대로 일본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테스팅 장비 제조업체인 어드밴테스트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3.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도 2.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제조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식이 올해 더 상승하게 되면서 4만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4만 3천 포인트 터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의 훈풍은 일본을 넘어서서 대만도 함께 좀 같이 받아가게 됐는데요. 대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surges to record high on AI optimism global chip rally라는 기사고요. TSMC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되면서 대만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TSMC는 대만 증시에서 5.2%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1994년 상장한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97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안에 재탈환하는 것에 바짝 좀 다가설 수 있었고요. 덕분에 대만 가권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19,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감 상황도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9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와 항생 지수도 이어서 함께 보시면 같이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0.41%, 그리고 항생 지수도 0.04% 정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수요 역풍을 좀 맞은 모습입니다.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북반구 전역에서 겨울이 좀 끝나게 되면서 유가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휴전 논의도 여전히 유가에는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관련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jing is expected to unveil GDP target around 5%. 어제와 오늘 이렇게 중국이 일정상 양회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양회 관련한 특집 기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양회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1년 중 최대 정치 행사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하면서 10일까지 엿새간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막을 하게 되면서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한 만큼 올해는 경제 회복 등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 5일에 시작하게 될 전인대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5일에 개회식 후에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 보고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경제 정책 추진 방향 등이 함께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기사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아마도 5% 정도 내외로 안팎으로 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걸 이루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포함이 좀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대다수는 중국의 성장률로 5% 안팎을 제시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재정 적자율 전망치 중간값으로는 GDP 대비해서 3.28%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신규 국채 발행 부분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은 야심찬 성장 목표를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가 과잉 생산 능력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만 좀 살펴보더라도 주택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공장 활동도 약 5개월 연속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춘제 때 이 관광 산업이 좀 회복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라는 점이 좀 문제고요. 오늘 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장중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회 특집으로 하나 더 준비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실 텐데요. CNBC 기사고요. China breaks with tradition at annual two-session meeting by scrapping Premier's press conference. 이 내용은 폐막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양회의 대미를 장식하던 총리의 기자회견이 올해부터 좀 폐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인대는 오늘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사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당분간은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좀 이어왔던 30년간 이어졌던 트래디션, 이 전통을 브레이크, 깨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폐막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리펑 전 총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고 리커창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은 한 달에 18만 원가량으로 생활한다라는 깜짝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부유한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주장했던 시진핑 주석의 샤오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 총리 기자회견은 좀 준비된 답변만 내놓는 식으로 형식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마저도 포기하고 아예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인데요. 대신 중국 당국은 장관급 인사들의 인터뷰 기회는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서 시진핑 1인 독주 시대에 2인자는 없다라는 좀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원천 봉쇄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일정상으로는 오는 11일에 전인대 회의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끝나는 대로 내용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Supreme Court restores Donald Trump ballot eligibility라는 기사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가라앉게 되면서 이 대권 가도는 더욱더 탄탄해지게 됐는데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의사당 난입을 부추긴 게 반란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메인주에서도 이 비슷한 결정을 좀 내리게 됐고요. 30여 개 주에서도 현재 유사한 판결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1년 의사당 난입 선동이 반란 가담에 해당을 하는지 이 부분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번 판결로 대선 가도에는 좀 힘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엔비디아의 상승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애플은 좀 빠졌고요. 구글도 2.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가장 오늘 좀 크게 빠졌던 가장 좀 붉게 표시가 되어 있는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7%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받았던 74조 원 규모의 스톡 옵션이 문제가 됐습니다.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테슬라 이사회가 주주들 몰래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테슬라 주식 단 9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소액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그리고 1심에서 패했고요. 당장 74조 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조 원짜리 청구서가 함께 지금 날아온 상황인데요. 소액 주주를 대리하고 있었던 변호인단이 테슬라 이사회를 향해서 법률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 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74조 원의 회사 돈을 아꼈으니 그에 합당한 법률 수수료를 달라라는 겁니다. 법률 수수료 요구를 법원이 승인하게 된다면 법조계 보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머스크는 수임료 요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전망인데요.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오늘 이 정규장에서 테슬라를 7%가량 하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공장의 출하량이 전월 대비 16%, 전년 대비해서는 1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에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춘제 연휴를 끼고 있는 달에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난달 출하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7%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잉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0.27%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의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최근 보잉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잉 사고기를 탑승했던 승객 3명이 보잉사를 상대로 해서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체가 뜯기는 사고로 인해서 PTSD를 포함해서 물리적 상처도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초에 발표됐던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 사고 비행기는 조립 시에 문을 고정하고 있었던 볼트 4개가 누락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끝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어제 정규장에서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독점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앱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마다 약 30%의 수수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앱 개발사가 이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시된 과징금이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애플이 신형 맥북 에어를 내놨다라는 점인데요. 애플이 M3 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런칭 행사 없이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용히 발표했는데요. 과거 인텔 기반의 맥북 에어 대비해서 최대 13배 정도 향상된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 또 M3 칩에는 더 빠르고 또 더 효율적인 뉴럴 엔진을 내장하게 되면서 각종 AI 연산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가 자사의 최우선 매수 추천 종목 명단에서 애플을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약화하고 있고 애플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애플은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최우선 추천 종목에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S&P 500은 22% 정도 상승한 반면 애플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애플의 주가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에 비해서 이 주식 성과가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악화하면서 아이폰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점이 주 원인으로 지적이 됐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로 유지를 한다고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AI 열기의 반도체주 고공행진,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관련된 기사 보면 AI 열기 관련돼서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먼저 좀 요약을 해주시죠.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계속 AI 열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이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고용 지표 쪽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엔비디아 3% 강세 흐름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AI 반도체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여전히 AI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흐름들 자체가 S&P라든지 나스닥 쪽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기존의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H100이 리드 타임이 좀 짧아지게 되면서 AI가 기존만큼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서 여전히 AI의 수요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견조하게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관련했을 때 투자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서버가 6조 달러를 매출 기록을 했고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문량 같은 경우는 40%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AI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ARM이라든지 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내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특히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4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 반도체가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에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서 델의 실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AI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이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AI의 랠리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도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는 강하다라고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일본도 니케이 지수 4만 선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언제 반도체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올해 가이던스는 어떻게 또 제시를 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주목해야 할 투자 키워드 그리고 그에 따른 선정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로는 좀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반도체 사야 하나요? 질문 굉장히 많이 그럴 것 받아요.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을 주기 위해서 좀 나름의 생각을 했을 때 AI가 온기는 확산이 된다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물론 AI 쪽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AI 쪽의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강을 세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높다는 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AI 버블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찍히는 구간입니다. AI 쪽에 대한 시장 성장 초입 구간이기도 하고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점점 기대감이 실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AI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HBM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HBM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혹은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만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제의 흐름은 좀 달랐어요. 어제의 흐름들은 AI 쪽에 대한 HBM의 흐름이 다른 섹터로 고루고루 분산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후공정뿐만 아니라 뭐 테스터라든지 혹은 뭐 전공정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HBM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수율을 얼마나 잘 잡는지이다 보니까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HBM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니까 관련했을 때 그러면 캐파 증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공정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공정까지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거기다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혹은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게 이수페타시스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셨던 종목일 것 같은데 지난해 HBM이 좀 주도 섹터로 움직였고 그때 대장주로 많이 언급되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이 두 기업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대장의 역할을 했던 기업이었는데 한미반도체가 TC본더 쪽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 기술력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박스권 뚫고 거래량 동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박스권 뚫고 올라간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가 AI가 기존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현재 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건 맞지만 관련했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기업 주가의 위치에너지 높은 기업들보다는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도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키워드는 일단 AI 온기 확산이라고 좀 잡아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는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테스트까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이수페타시스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와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AI가 산업의 대세이고 트렌드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을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AI 쪽에 의해서 HBM 쪽도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로봇이라든지 변압기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AI 랠리가 꺾이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변동성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기회를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소외가 된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물론 HBM에서 소외된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긴 한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HBM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슬슬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다른 섹터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변압기가 있습니다. 제가 변압기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언급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 부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AI 칩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가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쇼티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변압기가 부족해질 것이다. 변압기 쇼티지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관련 부분에서 봤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중에서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동안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 강세였지만 관련했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혜 섹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HBM은 수급에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쪽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섹터 쪽으로 변압기와 로봇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장을 먼저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급등 급락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간에 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던 탑5 종목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 함께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뭐 어제 시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 우리가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의료 파업이 지속적으로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느냐 이런 의료 비대면이 진료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급등락 종목 탑5를 좀 봤을 때는 이런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다. 이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탑5 5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먼저 포착이 되었어요. 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로봇 이런 전기차 관련된 이런 투자 이런 성장 속에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죠. 이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기 부족 사태, 전기가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말과 함께 뭐 전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그러면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장이 이제 어제장 시간의 움직임 좀 보여주는 거 우리가 포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 지속적인 뭐 최근에 시위에서 급등락하는 정말 자주 하는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의 하락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또 시간의 급등주로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성정보, 이게 본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간의 사실상 상한가라고 하죠. 시간의 상한가를 만 종목 같은 경우가 다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의료 진료 수혜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컴퓨터. 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대면 진료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의 탑1이죠. 제일 먼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탑픽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비대면이 아니라 우리기술 투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탑픽으로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 비트코인 이 자리가 3천만 원대 이제 비트코인의 우리기술 투자의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이 자리가 얼마, 비트코인이 약 8,000이 넘어갈 때 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의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 가고 있다? 9,400을 찍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의 과거 고점보다는 더 올라가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척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리스크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아직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해주고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과거 고점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9,000원을 깨지 않는 선, 이건 사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9,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10,000원 아래에서 기회를 줄 때는 한번 분할매 포지션을 접근해 보셨다가 뭐 한 9,000원까지 분할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 8,000원 정도까지 깨면 안 됩니다. 8,000원이 정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잡으시면서 잘 대응하시면은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 속에서 충분히 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우리 기술 투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는 의료 파업이 심화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비대면 관련 주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탑픽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살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과거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가격선은 8,000에서 9,000선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시간 외에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시간의 하락 종목은 코스피 증시도 좀 같이 봐줘야 되는 게, 현재 코스피 증시가 저항대에 맞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들이 이런 차트상 조정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오늘은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탑5로는 이제 E8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 E8 같은 경우는 보면 시간에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뭐다? 지금 이제 차트상 봤을 때 어떤 구간, 저항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지금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역시나 조정이 나오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플레이디라는 종목 역시도 시간에 빠지고 있는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리가 어디에 있다? 지금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차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저항대에 맞고 있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저항에서의 이런 개인들의 투배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다? 지금 보면은 역시나 컴퍼니 K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대 약 10,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죠. 저항대를 맞는 자리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지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에스텍파마라는 종목 역시도 시간의 이제 흐름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시나 에스텍파마가 지금 보면은 9,000원에서 이제 한 9,500원 이 구간대가 강한 저항대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의 조정,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 조정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저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나 보면 차트적인 흐름이 어디에 와 있다. 자, 저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 철저하게 시간에 하락했던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 이슈, 악재가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이런 차트적인 구간에서 단기 하락이 예상되는, 기술적인 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런 저항 구간대에서의 돌파 매매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될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뽑고 싶어요. 자, 저스템이라는 종목이 차트상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이 이름 옆에 검은색으로 신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용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미 신용을 너무나 한도까지 끌었었기 때문에 이 신용을 털기 위한 하락도 우리가 좀 예상해봐야 되지 않나 또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저항을 맞고 무너졌을 때 지금 저스템이라는 자리가 이 7,000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0원, 13,0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이슈로서 올라갔다가 이슈 소멸시는 하락한다. 그럼 이게 하락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스템이 이미 3배 오른 자리에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탑5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간 외 급락 종목들은 일단 대다수가 코스피가 저항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차트상 단기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탑5가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종목으로는 저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오테크닉스, 펀더멘탈로 자화전자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좀 볼까요? 간밤에 그 엔비디아가 3%도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아주 전성시대 맞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만 테슬라가 7% 내리고 애플이 2%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또 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총 3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H100 이것도 괜찮았고 앞으로 차세대로 나오는 H200, B100 이런 것들도 계속 수요가 견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파란 줄 보이시죠?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 상승폭으로만 보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지난 1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전 시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수페타시스도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게 빨간 줄 보이시죠? 그리고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순서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20만 원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톤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던 얘기들이죠. 레이저 장비의 국산화에 있어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아주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죠. 19%.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항상 R&D, 연구개발에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매출로 올라오는 게 좀 적고 이래가지고 마진이 항상 생각보다 적어서 그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너무 비싼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사상 최대 매출도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19%. 아직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19%까지 급격히 개선된다. 그러니까 금년이 아주 좋아지는 해가 맞기는 맞습니다. 자, 성장 모멘텀이 24년에 있다. 이렇게 하이투자증권도 얘기를 하죠. 특히 그때도 제가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 특히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르는 거에서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초반부터는 매출이 들어오는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주가는 먼저 이렇게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쪽 부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 고점을 지금 벗겨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공고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죠. 20만 원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데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들이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익을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현을 해도 될 수 있는 국면이 오는 거 아니냐. 물론 주가는 더 분위기 타서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점점 뭐 차익이 좀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외국인 기관이 사는 게 진성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환매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쇼커버 환매 들어오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 1.5%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 0.2%, 코스닥 0.4% 대비해서도 1.5%는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공매도가 쭉 내려왔습니다만은 최근에도 아주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게 사는 국면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율이 급격히 내려와서 이제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주가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서 이미 주가 재평가 현상,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미 여기 상단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죠. 물론 더 뚫고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차익을 좀 실현할 때가 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PER, PBR로 제가 밸류를 좀 봐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상당히 좋잖아요. 요새 뭐 끝없이 올라갔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57배입니다. 이쪽도 높지만 PBR로 보시면 11.6배입니다. 거의 뭐 2차 전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오테크닉스 42배 PER입니다. 금년에 이익이 많이 올라올 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9%까지 갈 거다. 내년에 뭐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스트레치드 그러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BR로 봐서도 4.0배. 한미반도체보다는 뭐 상당히 좀 밑에는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벌어내는 ROE 대비해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거 대비해서는 4.0은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HPSP 10.9배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5.5배 다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전성시대가 맞다. 최근에 분위기 상당히 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고공권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은 내려왔는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컨센서스보다 지금 주가가 10%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오테크닉스는 더 많이 가 있네요. 13%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오테크닉스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털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자화전자입니다. 자, 제가 휴대폰 관련 회사 7개 회사를 한번 주가를 성적을 쭉 파란 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조금 내려오죠. 그러니까 삼성 뭐 갤럭시에 납품한다고 해서 크게 돈도 안 되고 애플 하는 뭐 LG노텍이나 BH 이런 데도 주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거 일맥상통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화전자는 왠지 다른 라이벌들하고 조금 다른 주가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제 애플이 뭐 2조 7천억 원에 1조 7천 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과징금, 반독점, 엔티트러스트 관련되는 파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징금 이슈 말고도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 BH가 애플에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주가가 같이 이렇게 하염없이 슬슬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자화전자는 LG이노텍, BH와 조금 차별화된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양상이 있느냐? 최근에 핸드폰들은 여러분들 핸드폰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화소가 좋아지는 거는 이제는 거의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소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줌 이렇게 멀리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걸 멀리 보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길이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옆으로 누인 이런 느낌으로 그 폴디드 그 액추에이터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모델도 지금 하나에서
2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화전자가 차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금년에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대신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금년에 8% 중반까지. 작년에 마이너스 6%대였죠. 확실하게 이렇게 좋아지는 국면이 나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재평가 있습니다만 아직 상단 위쪽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았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PER, PBR로 봤을 때 펀더멘탈 주식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저평가는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어쨌든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좀 좋아진 성장이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자, 목표가 대비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EO 테크닉스, 펀더멘탈로 자화전자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신고가 부담을 느끼고 또 이번 주 파월 증언을 앞두고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AI 열기의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EO 테크닉스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자화전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9로 이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